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지트 커피 크루즈에 승선하신 것을 먼저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행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와 함께할 커피는 카페 꼼파냐라는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크림을 올린 음료라고 보기에는 좀 그거하고 약간 디저트류에 더 가까운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꼼파냐와 같이 하는 로마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는 이제 도시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로마는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라고 부르는데 ROME, 롬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탈리아어로는 도시 이름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 도시 이름이 롬이에요.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인데요. 로마의 어떤 탄생 신화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는 신화에 따르면은 알바롱가의 루미토르 왕의 딸 레아 실비아와 전쟁의 시현이었던 마르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라고 그럽니다. 건국 신화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황당무계한데 로마를 만든 이 두 형제, 이 쌍둥이도 신화를 입혀갖고 로마라는 어떤 제국을 만드는 정당성을 입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삼촌이었던 아물리우스의 어떤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쌍둥이는 버림을 받습니다. 쌍둥이를 텔베아 강에다가 버리는데 늑대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제 새끼를 잃은 늑대가 쌍둥이를 보고 어서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늑대하고 자란 쌍둥이가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로 다시 돌아오고 이 두 쌍둥이가 로마라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로물루스는 동생과 협력하여 BC, 그러니까 기원전 753년에 로마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두 형제는 로마를 만들면서 이제 서로 반목을 하기 시작. 그래갖고 이 두 쌍둥이에서 이제 레무스라는 동생은 로물루스에 의해서 결국은 처형을 당합니다. 여기에 읽힌 재밌는 전설도 있는데요. 로마라는 도시, 로마라는 국가. 유럽에는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데 이 로마라는 국가를 만들면서 공화정이라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유럽의 이제 각 도시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국들을 보면은 왕정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대부분이었는데 로마라는 국가는 공화정,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왕정에 비해서 좋은 건 뭔가 하면은 이제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유럽에 어떤 큰 획을 그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화정이라는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가끔 옥타비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공화정을 폐지를 하고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제정 로마를 설립하게 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마는 잘 번성하다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로마는 서로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고 새로운 로마가 만들어지는데 서기 395년에 로마는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도 멸망하면서 로마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를 관광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여행을 할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도시에 시티 투어 버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 시티 투어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보려면은 다른 코스를 잡는 것도 괜찮지만은 시티 투어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로마 시티 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권, 2일권, 3일권 이렇게 여러 가지 건종들이 있는데요. 시티 투어권을 끊으면은 정류장마다 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류장들이 대부분 관광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대부분 테르미니 역에서부터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 가는 게 이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이제 바실리카 양식의 이제 마조레 대성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실리카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발생한 건축 양식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진 어떤 대규모 건물들을 보통 바실리카라 그래요. 유럽의 어떤 도시들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현지인들이 가장 추천하는
그러니까 저희들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도시에서 택시를 잡고서 한번 물어보면은 바실리카를 먼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여기가 바실리카라고, 그러니까 대성전이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대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정류장은 콜로세움이 있는 데죠. 콜로세움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긴 한데요. 고대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투사들하고 검투를 하면서 그거를 응원하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콜로세움이 또 하나의 정류장입니다.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 이제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냥 겉에서 사진만 이렇게 찍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뵀습니다. 저도 이제 로마를 갔을 적에 이 콜로세움 안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굳이 돈 내고 들어가긴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차는 여기 보면은 이제 진실의 입. 진실의 입이라 해갖고, 지름 한 1.5m짜리 이제 원형 대리석으로 만든 얼굴이에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용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수구 뚜껑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마는 예로부터 이제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수구를 덮는 뚜껑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설은 죄인을 처형을 했을 적에 피가 그쪽으로 나오는 어떤 잔면 용도의 어떤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관광 가이드가 하수구 뚜껑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광장. 베네치아 광장은 1871년 이탈리아 어떤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장이에요.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이 광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광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관광객들한테는 그닥 뭐 감이 없는 광장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광장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광장을 갖다 피아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행을 보통 많이 하긴 하는데, 베네치아 광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한테 그닥 큰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티칸 시국 앞에 쓰는데요.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내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바티칸 시국하고 또 하나의 어떤 공화국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기억을 잘 못하겠고, 이 바티칸 시국도 하나의 어떤 이탈리아와 독립된 국가예요. 이 독립국가로 바티칸 시국은 우리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독립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통치하는, 그리고 그 바티칸 시국을 경비하는 경비대는 스위스 금이대가 경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사실은 바티칸 시국 하나만 갖고도 한 2, 3일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바티칸 시국을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가이드에 신청해갖고 가이드를 하고 같이 다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비 분수. 이 트레비 분수는 동전 던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갖고 동전을 던지면은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은, 동전 하나 던지면은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동전 2개를 던지면은 연인과 같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레비 분수에다가 동전을 던져요. 근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원래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다가 동전을 쥐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너머로 이렇게 뒤로 휙 던지는 거예요. 그 트레비 분수에 굉장히 많은 동전들이 쌓이는데, 전에 한번 그 동전을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관리 안 하고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그거를 따로 수거해 갔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범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에서 다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 보면은 석상이 3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석상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포세이돈은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석상은 오케아누스고요. 양옆에 있는 석상이 바다의 신 트리톤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톤이 보통 이제 포세이돈으로 알려진 그 신화가 보는데, 이 트레비 분수에 있는 두 석상, 가운데 말고 좌우에 있는, 양옆에 있는 석상은 하나는 격동의 바다, 하나는 고요의 바다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 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잔잔한 경우도 있는데 폭풍이 치면은 진짜 무섭게 변하죠. 그러니까는 이 바다를 대양의 신 양옆으로 하나는 격동의 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격동의 바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고요의 바다일 겁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굉장히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트레비 분수를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비 분수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모든 관광지를 가보면은 관광객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관광지를 찍는지 아니면 관광객을 찍는지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트레비 분수 같은 굉장히 그 랜드마크를 사진으로 담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한 6시나 7시에 일어나갖고 딱 오면은 거의 다른 관광객들은 다 자고 있을 적에 와갖고 혼자서 독사진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일어나갖고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티 투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스페인 광장이라는 게가 있죠. 예, 스페인 광장도 로마의 휴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광장입니다. 스페인 광장 계단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페인 광장에 있는 계단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이스크림을 거기서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는 그 계단이 아이스크림 범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 계단에서의 아이스크림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정확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젤라또죠. 젤라또를 먹으면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도시를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시티 투어 버스를 끊어갖고 한 바퀴 쭉 한번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에 대해서 한번 카페 꼼파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꼼파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꼼파냐는 음료라기보다는 약간 디저트에 좀 더 가까워요. 디저트에 가까운데 그 유럽의 신문화를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는 보통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어떤 신문화하고 좀 사실은 다른데 우리도 그 서양적인 신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 보면은 한국 음식들도 한식들도 뭐 코스로 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하고 반찬이라는 문화가 있어갖고 한 번에 먹는 문화인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디저트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저트가 왜 따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음식들은 메인 음식들이 좀 달지가 않아요. 짠맛이 좀 강합니다. 네, 짠맛이 강하고 달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을 먹어도 어떤 단맛을 보통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무리 디저트로 굉장히 단 음식을 먹어갖고 좀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디저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달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달다라는 걸 모르고 드시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이 쌀입니다. 쌀이고 이제 보통 김치라는 어떤 문화. 요즘은 고기이긴 한데 그런 문화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하고 이제 고기라는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쌀하고 밀 봤을 적에 쌀은 탄수화물이 더 많아요.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밀에 빵에 비해서 우리 쌀 탄수화물이 단맛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단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먹는 이제 김치에 많이 쓰이는 배추도 굉장히 단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음식이 약간 달고 우리 음식은 이제 달고 매운 음식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에서의 어떤 디저트라는 거는 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를 합니다. 꼼파냐 같은 경우에 이제 곤이라는 거는 이제 위드라는 어떤 뭐 함께 하다는 얘기인데 빠냐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빠냐라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크림입니다. 이제 빠냐를 올리는데 이 빠냐 같은 경우에 이제 디저트를 상징을 하죠. 이제 크림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썬데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어떤 디저트의 어떤 대명사화되어 있는데 그 크림을 올려서 만든 에스프레소. 달고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카페 꼼파냐입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어울리는 메뉴로 꼼파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